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준비했으니까 나를 다룰 거야. 하지만 숫자는 냉정합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10명 중 4명이 가난한 노후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분들도 젊었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설마 내가 그렇게 되겠어? 나는 괜찮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노년에 갑자기 가난해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정말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불편하고 어쩌면 무서울 수 있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노년 이후에 노후 파산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의 공통된 9가지 특징입니다.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구성한 내용이고, 개인의 신상은 모두 가리고 패턴과 그리고 교훈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께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지점을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특징, 자녀에게 재산을 너무 일찍 너무 많이 넘긴 경우입니다. 한 70대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했고 퇴직금도 받고 연금도 나오고 시세에 6억 원 정도 하는 아파트 한 채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노후 준비가 꽤 잘 된 편이었습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미리 증여를 하면 세금도 줄고 나중에 상속 문제도 깔끔해요. 명의만 제 앞으로 해두시죠? 아버지는 여기 계속 하시면 돼요. 며느리도 덧붙입니다. 아버님, 저희가 끝까지 모실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명의만 바꾸는 거예요. 어르신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명의를 통째로 자녀에게 넘겼습니다. 처음 1, 2년은 괜찮았습니다. 태도도 다정했고 관계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변합니다. 어느 날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사업을 시작해야 해서요. 이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르신은 당황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 가서 사나? 하지만 이미 집은 아들 명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자녀의 재산이었습니다. 결국 집은 팔렸고 어르신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작은 집으로 옮겼습니다. 연금으로 간신히 생활을 이어갑니다. 자녀 사업은 실패했고 관계도 멀어졌습니다. 이 사례가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모든 재산의 명의를 넘기는 일은 곧 나의 선택권과 협상력을 버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노년의 안정망이고 관계에서의 최소한의 힘입니다. 가능하면 사후 상속을 기본으로 두시고 살아계실 때는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금씩 여러 번 조건을 두고 나누시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두 번째 특징, 보이스피싱과 각종 사기에 쉽게 노출되는 경우입니다. 한 70대 어르신은 평생 모은 돈 3억 원을 은행 예금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금도 나와서 비교적 안정적인 노후였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옵니다. 고객님, 금융감독원입니다. 고객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조치하지 않으면 전 재산을 잃으실 수 있습니다. 겁이 난 어르신은 상대의 말에 끌려다니기 시작합니다. 은행에 가서 돈을 찾고 상대가 알려주는 이른바 안전계좌로 송금을 합니다. 직원이 말립니다. 어르신, 그거 사기일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서 정작 눈앞의 경고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3억 원 전부를 송금했고 전화는 그 즉시 끊겼습니다. 돈은 해외 계좌로 빠져나갔고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연금 150만 원으로 생활을 이어갑니다. 병원비도 부담스러운 형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점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은 절대로 돈을 전화로 옮기라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안전계좌라는 것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금 보장, 그리고 고수익을 동시에 이야기한 상품은 거의 예외 없이 위험 신호입니다. 조용히 원칙을 정해두시면 좋습니다. 돈과 관련된 전화는 혼자 결정하지 않는다. 반드시 가족이나 믿을 만한 사람, 혹은 은행, 공기관에 내가 먼저 전화해서 확인한다.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막을 수 있는 피해가 정말 많습니다. 세 번째 특징, 은퇴 후 경험 없는 창업에 퇴직금을 쏟아붓는 경우입니다. 한 60대 초반 어르신은 퇴직금으로 7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연금도 있어서 검소하게 살면 충분히 유지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집에만 있으려니 답답했습니다. 나도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치킨집이라도 해볼까? 경험은 없었지만 프랜차이즈라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가맹비, 인테리어, 설비, 보증금까지 퇴직금 7천만 원을 그대로 쏟아부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손님 수는 점점 줄어들고 매출은 고정비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몸은 지치고 장사는 적자. 여기서 접으면 모든 게 허사가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빚까지 내서 버티다가 결국 가게를 정리했을 때 남은 것은 퇴직금 전액 손실과 빚뿐이었습니다. 은퇴 후 창업이 위험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평생 직장인으로 일한 사람에게 자영업은 완전히 다른 종목입니다. 체력, 트렌드 이해, 자본 여력, 경쟁 구조가 예전과 전혀 다릅니다.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내 가게 매출을 대신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은 삶을 지탱하는 연료이지 한 번에 불태우는 불꽃놀이 자금이 아닙니다. 사업을 절대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은퇴자금 대부분을 처음 하는 장사에 올인하는 선택은 최대한 피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특징, 자녀의 빚을 대신 떠안는 경우입니다. 사업에 실패한 자녀가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자주 일어납니다. 어느 어르신은 빚 2억 원에 허덕이는 자녀를 돕기 위해 본인 집을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자녀 빚을 갚아줬고 본인은 전세로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아이를 살렸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다시 사업을 시작했고, 다시 실패했고, 다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도와줄 손이 없어서 거절했습니다. 그 뒤는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의 빚은 자녀의 책임입니다. 부모가 대신 갚아줄수록 자녀는 책임을 배우지 못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며 결국 부모까지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경제적 선을 분명히 그어두는 것이 오히려 자녀에게도 본인에게도 장기적으로는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 예상치 못한 의료비 폭탄에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평생 건강하다고 느꼈던 어르신은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비가 합쳐지니 1년에 수천만 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축 5천만 원은 금세 바닥이 났고 그 이후에는 빚을 내며 치료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미 병이 생긴 뒤에는 실손보험이나 주요 질병보험에 가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건강할 때는 보험료가 아까워 보이지만 막상 병이 찾아온 뒤에는 왜 그때 준비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남습니다. 여기서 드릴 수 있는 현실적인 제안은 이겁니다.
아직 큰 병력이 없으시다면 실손 보험 가입 여부를 꼭 점검해 보시고 고액 위험 질환에 대한 최소한의 진단금은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의료비는 한 번에 인생의 재무 구조를 바꿔버릴 수 있는 변수입니다. 미리 대비하시면 나중 선택지가 훨씬 넓어집니다. 여섯 번째 특징, 연금 없이 노후를 맞이하는 경우입니다. 자영업을 오래 하신 한 어르신은 지금 벌어서 쓰기도 바쁜데 무슨 연금이냐고 생각하며 국민연금을 거의 내지 않았습니다. 장사가 잘 될 때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게를 정리하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소득이 끊겼습니다. 문제는 그때 가서야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본격적으로 체감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연금이 있냐 없냐에 따라 노년의 기본 안전망 수준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은 선택이 아니라 노후를 위한 최저 안전망입니다. 가능하다면 여유 범위에서 개인연금, 퇴직연금도 조금씩이라도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의 핵심은 금액보다는 존재 여부입니다. 얼마 되지 않아 보여도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최소한의 현금 흐름이 노년의 자존감과 안정감을 크게 지켜줍니다. 일곱 번째 특징, 고위험 투자로 퇴직금을 날리는 경우입니다. 퇴직금 2억 원이 있던 한 어르신은 주식, 그리고 그 이후에는 코인에 손을 댔습니다. 처음에는 수익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가가 떨어지고 손실을 만회하려고 더 큰 금액을 넣는 물타기를 반복하면서 퇴직금의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이후 코인으로 옮겨 탔다가 하루 만에 반토막 나는 경험까지 하고 결국 2억 원이 3천만 원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노년기의 투자는 원칙이 아주 간단합니다. 원금 보전이 1순위, 수익률은 그 다음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 종목, 지인의 말만 믿고 하는 투자, 레버리지나 파생 상품, 시세가 몇 배씩 출렁거리는 코인은 노후 자금으로 접근하기에는 너무 위험합니다. 여유 자금 일부로 분산된 인덱스, 배당 상품 정도를 소액으로 운용하시는 것은 괜찮지만 생활이 걸린 목돈은 예금, 국채 등 안전 자산 위주로 지키는 쪽을 우선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 특징. 집 한 채에 자산이 몰려 있지만 현금 흐름이 없는 경우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수억 원, 수십 원 또는 수백 원까지 돈을 짜리 아파트를 가진 집부자인데 실제 생활은 연금 50만 원으로 근근히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을 팔자니 어디서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자녀가 반대하기도 합니다. 주택연금 같은 제도가 있지만 나이가 많이 든 뒤에 알아보면 받을 수 있는 월 지급액이 생각보다 적어서 고민만 깊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자산이 있지만 유동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그 집을 활용하지 못하면 실제 삶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가능하다면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주택연금 또는 집 규모나 지역을 조정하는 다운사이징, 일부 매각 후 금융자산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을 차분히 검토해서 집만 있는 노후가 아니라 집, 연금, 예금이 함께 있는 구조로 바꿔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 번째 특징, 노후 준비를 너무 늦게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들 키우고 집 좀 정리하고 뭐 여유 되면 그때 뭐지 뭐. 그러다 보면 30대, 40대, 50대가 금세 지나고 막상 60이 다 되어 '이제 준비해야지.'라고 마음 먹었을 때는 준비할 시간이 많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30살부터 30년 동안 매달 10만 원, 20만 원씩만 모아도 복리 효과를 감안하면
상당한 규모의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의 짧은 기간 동안 한꺼번에 불리려고 하면 반드시 조급함이 생깁니다. 그 조급함이 고수익 믿기, 사기, 무리한 투자로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늦었다고 느끼는 바로 지금이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가장 빠른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30대라면 지금이 가장 싸게 시간을 살 수 있는 때이고, 40대라면 아직 복리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고, 50대라면 무리한 투자 대신 지키는 구조로 옮겨갈 준비를 해야 하고, 60대 이상이라도 전혀 준비하지 않는 것보다는 작게라도 흐름을 만들어가는 편이 낫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노후 파산으로 이어지기 쉬운 9가지 특징입니다. 1. 자녀에게 재산을 너무 일찍 너무 많이 넘기는 것. 2. 보이스피싱과 각종 금융사기에 쉽게 노출되는 것. 3. 은퇴 후 경험 없는 창업에 퇴직금을 올인하는 것. 4. 성인 자녀의 빚을 대신 떠안는 것. 5. 의료비 폭탄에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 6. 연금 없이 노후를 맞이하는 것. 7. 고위험 투자로 퇴직금을 잃는 것. 8. 집 한 채에 자산이 몰려 있는데 현금 흐름이 없는 것. 9. 노후 준비를 너무 늦게 시작하는 것. 이 중에 여러분께 해당되는 부분이 몇 개나 있으신가요? 한두 개라면 지금부터 충분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3개 이상이라면 지금 점검과 조정이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준비가 아닙니다. 지금 상태를 정확히 인정하고 한 가지씩 방향을 조금씩 돌려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마음에 남는 지점이 있다면 오늘 안에 아주 작은 행동 하나만이라도 옮겨보셨으면 합니다. 자녀와의 재산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 본다든지, 금융사기 관련해서 가족과 절대 하지 않을 약속을 다시 확인한다든지, 아직 연금, 보험, 투자 구조를 정리하지 않았다면 어디서부터 점검할지 메모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과 습관이 쌓여서 10년, 20년 뒤의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불안과 조급함이 아닌 준비된 안정감 위에서 조금 더 당당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